법무부 장관님, 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가지고 누구하고 연락하신 겁니까? 전혀 뭐 사실 무근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사실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한 가지 눈길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 정부 고위직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람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차라리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지휘를 하시지 그러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님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과 가까운 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많은데 제가 뭐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검찰의 고위직도 제가 당장이라도 제 검찰 통화 기록을 갖다가 그러면 뉴스공장에서 나온 그 말이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 말씀이네요. 예,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래서 그 일방적인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또 매체에 정청래 대표가 또 오늘 출연을 했더라고요. 출연을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뭡니까? 그 방송에서 나온 말이 전혀 사실무근인데 당 대표는 찾아가가지고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당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시고 또뭐 지금 나가셨던 데 아니겠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주 국민을 속이는 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모든 약을 다 그렇게 구분해서 하나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 있죠. 예. 의사의 처방전 필요한 약,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처방일 경우에는 의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사와 경찰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99%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검사는 관여를 안 해왔습니다. 중요 사건일 경우에 그것이 국민의 범죄로부터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 1% 정도 지휘를 해왔던 거예요. 그것도 못하게 하더니만 이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해놓고 의사의 처방전과 같은 안전장치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그 검찰이 수사와 기소 그 외 여러 가지 권한들을 독점해갖고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부와 어쨌든 국회가 또는 뭐 집권 여당이 긴밀하게 의논해갖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나름대로 최선책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런데 생각합니다. 법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새로 생기는 중수청의 수사 앞으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고요. 특히 공소청법 거기에는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성 이런 내용밖에는 없어요. 사실 법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수청 자체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관으로 하는 법무부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요. 중수청이라는 아주 위험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경찰 조직화를 해놨어요. 중수청법을 보면.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그 중수청에 자원해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결국 경찰에서 중수청의 인력을 다 보내서 보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경찰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경찰이 맡아야 할 민생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 지금도 늦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사건 지금 진행 속도를. 그런데 경찰 조직에서 또 인력을 떼가지고 큰 사건 한다면서 중수청에 가가지고 있으면은 민생 사건 또 밀릴 거 아닙니까? 법질서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 공소청을 분리해가지고 원래 검찰의 기능을 분리한다 그러면 중수청은 법무부 소관으로 하고 경찰은 민생 범죄에 매진해라. 이렇게 방향이 나갔어야죠.
저희도 뭐 이게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라 존경하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그 소속을 달리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향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없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대책 토론 하실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존경하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8개 사건, 12개 혐의죠.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이 중지돼 있죠. 근데 그 12개 혐의를 보면은 대장동 개발 비리 4,895억 원, 베이맥스죠. 백현동 개발 비리 베이맥스가 200억인가요? 또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금 액수, 뇌물액이 133억 5천만 원. 또 북한에 대한 불법 대북송을 800만 달러 이렇게 12개 혐의인데 이걸 보면서 장관님께서는 이게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수사가 끝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장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얼핏 보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또 윤석열 정부 때 이 검찰의 행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야 이게 기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리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같이 이 정부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공소 취소의 유혹을 쉽게 느낄 것 같아요, 장관님. 그래서 우리 뭐 장인수 기자의 어떤 뭐 김어준 유튜브의 이런 발언, 저는 장관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관의 품성 인격을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그런 어떤 딜을 거래를 할 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든지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도 없습니까? 그 일부 언론에 예.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어쨌든 정부 고위 그 관계자가 예. 뭐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일부에 또 문자를 보냈다 또 뭐 전화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진짜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뭐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거고요. 의원님들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 전화번호 바로 뭐 그냥 통화 내역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말씀드린 거에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검찰이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공사석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검사들 교육하면서도 이제 검찰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식의 어떤 강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 갖고 공소 취소를 뭐 거래한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그러게요.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건 뭐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위한 추진이 만들고 8개 사건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관련된 사건이 4개 사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야, 이 국정조사하는 목적이 공소 취소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장관님께서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재판 중 수사 중의 사건의 어떤 소출을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어떤 지금 정책 추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닙니까? 장관님? 뭐 소출하기보다도 과거 검찰권의 어떤 남용 또는 오용 또는 뭐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행 이런 걸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장관님께서 공소 취소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도 전혀 사실 네, 무근이다. 사실 무근입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뭐 공소 취소를 위한 뭐 국정조사 추진 아니면 정치적 압박 시도 이런 거는 명확하게 법무부에서 선을 그어줄 수 없나요? 국회에서 국민의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분들께서 하는 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소처법, 중수처법 해가지고 야, 이 검찰 개혁이라는데 오히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화국이 됐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 공수청 검사죠. 영장 청구권이나 집행 지휘권도 없어졌고 수사 지휘권도 없어졌고 특사개혁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없어졌고 오히려 중수청에서는 공수청 검사에 대해서 통보 의무도 없어졌고 중수청은 완전히 행안부 장관 밑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선거 부패 금융 등 고도의 정책 사건을 만약에 중수청이 한다면
이게 정권적 차원에서 정말로 수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저는 우리 장관님의 양심을 걸고 야 이게 정말로 이게 우리 나라를 위한 이게 사법체계를 위한 진짜 법안이냐. 저는 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쨌든 그 제도가 우선인지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지는 뭐 사실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저희 국민주권 정부 하에서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중수청과 공수청과의 관계에서는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법경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를 위한 최우선적인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